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에라이님이 도로가 얼었습니다. 출근길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오다가 저 2번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하, 엉덩방은 안 찌셨고요. 제가 또 이제 딱 허벅지 힘으로 버텼지요. 예, 뭐라고요? 허벅지 힘으로 버텼다고. 아, 예. 잘하셨네요. 네. 순발력은 있는 JB. 좀 셉니다. 네. 아, 예. 5701님. 네. JB, 저는 38년간 다녔던 직장을 정년 275일 남겨두고 회사 사정상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앞날에 힘찬 응원을 해주세요. 출근길에 항상 함께했던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궁화 발전도 응원하고 계속 시선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5701님께 JB가 힘찬 응원 보내주시죠. 아니 1년도 안 남기고 정년을 못 채우신 거예요. 회사 사정으로. 아 진짜 안타깝다. 아깝고. 하지만 지금부터 인생 2막 시작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죠? 인생 꽃 피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 38년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한 직장을 이렇게 오래 다닌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좀 전에 JB가 허벅지 얘기를 하니까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지구력도 있는 JB라고 올려주셨는데 지구력은 이분이 있는 게 아닌가, 5701님. 그럼요. 그죠? 네, 요즘 같은 세상에 38년을 한 직장에서 계속 다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그러니까요. 네. 40년 채웠으면 얼마나 좋아. 그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현님, 5701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레드헤어님도 5701님 새 출발 응원합니다. 라고 촌철님들의 응원도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방송국으로 귀한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야린님이 직접 담근 생강, 배, 도라지, 대추청을 보내주셨어요. JB 목 관리하시라고 보내주셨는데 JB 요거 매일 한 잔씩 복용하셔가지고 겨울 내내 깨꼬리 같은 목소리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PD가 갖다 주는데 이게 그거예요? 네. 심지어 그 병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뜨개 옷은 직접 뜨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목 상태가 앞으로 계속 좋아야 되겠네. 그죠?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번쩍 들어주세요. 잘 보이게. 그럴까요? 네. 지금 이건데요.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리님의 건강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훈훈한 시선 집중 이번에는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친한계 인사들과 나눈 대화에서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건희 여사 특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기자들이 그냥 안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거 좀 뭔가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네. 네, 이 말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던데요. 자, 그럼 다른 사람이 한 말인가? 라는 반문이 바로 뒤따라 붙지 않겠습니까? 당연히요. 그리고 이 반문에 꼬리가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문이 나올 거 뻔히 알고 저렇게 말한 거 아니냐. 또 이런 해석이 그 뒤를 이은 것이죠. 아하. 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문 해석의 종착점은 이것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또는 친한계가 친윤을 향해서 치고 빠지기식의 언론 플레이, 경고성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에 가 닿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또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이렇게도 물었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하는 식으로 개별 의원들에게 맡길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답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고 딱 선을 긋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다 흔들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래? 뭐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과정은 이런 모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결국 당원 게시판 논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연결이 되는 모양새인데 어제 국회에서는 상설특검 규칙안이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281명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179명, 반대 102명이 나왔습니다. 가결이 됐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 참석을 했어요. 여기서 3부 토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3부 토건 주가를 보면 1,020원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올랐다. 당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어쩌고 했지만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한다. 그래서 규칙을 개정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따라붙었던, 그러면 상설특검이 무엇을 수사하느냐? 그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따라붙었었거든요. 네. 그 규칙안이 개정되고 표결에 붙여져서 개정되는 그날 이재명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이야기를 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뭘까요? 이미 10월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을 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 법률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의원과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바로 여권에서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루면 된다. 그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래? 그럼 그건 탄핵 사유다. 지금 또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여론이 이거의 앞날을 좌우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근데 여론요? 그럼 여론이 움직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론을 따라갔나요? 그럼?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뉴스타파가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올해 9월 10일 이루어진 통화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이가 그건 있지. 명철이 맨날 소리 그거 들려주잖아. 윤석열이가 뭐 김상현이한테 전화했고 윤상현이한테 전화해갖고 그거 참 이상한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래갖고 그 얘기. 그다음 김건희가 우리 오빠가 뭐 잘 얘기 전화 왔죠. 뭐 잘 해도 잘 될 거예요. 이 얘기. 이거는 약간 증거가 남잖아. 근데 여론조사해갖고 지가 뭐 올려달래요. 그거는 지가 지 얘기지. 그것도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그거는 녹취가 되는 게 없잖아. 네. 김한정 씨가 이 통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관련 녹취가 있는지를 궁금해하며 강혜경 씨를 떠보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우리 귀에 익숙한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전화 왔죠? 라는 육성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빠 잘 얘기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자, 이 점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요. 하나 더 들어보시죠. 10월 14일에 이루어진 통화 녹음입니다. 근데 요 내 걸 녹취를 했을 것 같아. 누구든 간에. 그러면 나를 어떻게 녹취를 했나 그게 궁금하더라고. 난 그때만 해도 김건희 윤석열이고 뭐 녹취한 거에 대해서는 난 들었기 때문에 별로 궁금한 거 없고 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형님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녹취를 했다는 거는 나를 해꾸지 나중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 아니야. 네. 명태균 씨가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게 아닌가 의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화에서 다시 김건희, 윤석열 녹취한 거에 대해선 난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면서 이번엔 다른 각도로 김한정 씨의 말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말이요? 김한정 씨가 녹취가 없을 거라고 말하는 여론조사, 이게 뭘까요? 그다음에 형님 하면서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어떤 가설이 나올까요?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는 긴밀히 왕래했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가설이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긴밀히 오가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정말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가? 여기에 다시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점 확인하고요. 검찰이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국민의힘 당산의 조직국을 압수수색했던데요. 궁금한 건 검찰이 찾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이 점인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준석 대표 당시 당대표나 또는 뭐 공천 관리를 담당했던 원내 원외 의원들 간에 주고받았던 메신저 내용이나 아니면 기타 뭐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김상우 의원은 법률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지켜봤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 건데요. 김상우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검찰이 김영선 공천 과정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공천 과정에서의 이준석 당시 대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어제 JTBC가 공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11일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통화 녹음인데 명태균 씨가 윤핵관들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김영선을 지키라고 말했고 이준석 대표가 알았다면서 공표조사를 하나 달라고 했다는 내용 이겁니다. 지금 반복해서 이 내용이 지금 명태균 씨 입에 있어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 시선 집중도 여러 차례 전하고 짚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수사는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 너머입니다. 김영선 공천 문제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의 역할이 옆으로 삐져나온 의혹이라면 김건희 여사의 역할은 위로 뻗어나간 의혹이거든요. 검찰이 이에 대해서도 털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틀간 진행된 여당 압수수색에서 예. 지금 이 내용과 지난 대선 경선 등에 대한 거는 지금 빠져 있잖아요. 예. 그죠? 이것도 지금 추가로 이뤄질지 이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 조은희 의원 관련한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2022년 3월에 녹음된 것이라는데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조은이는 원래 거기 들어갈도 못해요. 내가 그거 작업한다고 작업도 안 해줬지. 그래가 페널티 20%될 거를 5%밖에 안 때렸잖아. 조은이 딱 되고 나서 울면서 전화한대요. CEO 공천 2개 있는데 서초갑에 내보고 2개 중에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추천하세요. 네, 이 페널티 얘기가 뭐냐면 조은희 의원이 서초구청장을 하다가 사퇴를 하고 이제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 요인을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이제 묻는 것인데, 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20% 주는 걸로 했는데 자신이 작업을 해서 5%로 낮췄다. 줄여줬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에요. 이에 대해서 조은희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 씨가 허위 과장 사실을 근거로 본인의 영향력을 지인들에게 과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차피 검찰 수사 결과에 진위 여부가 담길 내용이라는 점만 지적을 하고요. 하나만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 수사 포인트가 뭐겠는가? 이것만 환기시켜드리겠는데 명태균 씨의 말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작업의 내용과 작업의 통로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업의 통로는 당연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상은 어디겠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 당시 공천관리, 그러니까 3구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거든요. 이때 대통령 선거가 같이 치러진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그때 공천관리위원들의 면면이 누구냐 이걸 환기시켜드리겠는데 위원장이 권영세 당시 대선 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 위원은 이철규 당시 전략기획부총장, 박성민 조직부총장, 그리고 이미자 김승수 의원이었고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도 들어가 있었었고 박명호 교수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공관위를 구성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은 명태균 씨와 통화 내용이나 강혜경 씨와 통화 내용 녹취록들이 이미 나온 게 있었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조은희 의원 건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면 공천관리위원회까지 수사가 닿아야 하는데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은 누구였고 위원은 누구였다라는 지금 면면을 JB가 읊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분들도 수사 대상이 될지 여기도 시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어제 국방위에서 오간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김용현 국방장관 간의 문답 들어보시죠. 8월 8일 구룡대 골프장 이날은 2달에 한 번 시설과 장비를 정비하려고 문을 닫는 휴장일이었어요. 일방적으로 대통령 휴가 일정에 맞춰가지고 부랴부랴 골프장을 운영시킨 거예요.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8월 8일, 9일 날 구룡에서 이제 휴가 중에 운동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고민정 의원이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적한 대로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용산 관계자는 8월 24일 이전에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보다 훨씬 전에 골프를 쳤다고 김용현 국방장관이 당시 경호처장이 지금 확인을 해준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 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김용현 장관의 말을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장병들하고 농구도 하시고 또 장병들하고 족구도 하시고 또 함께 또 라운딩도 하시고 민간인하고 업자들하고 골프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찬 과정에서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대통령님하고 라운딩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대통령님하고 라운딩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정말 이거는 내 평생에 정말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이었어요. 네, 눈물이 글썽했다면서 목소리 톤이 많이 올라갔는데 김용현 장관이 제가 볼 때는 사태 파악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된 건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고 민간인과 골프 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핵심은 뭐였습니까? 골프를 친 이유에 대한 용산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냐, 바로 이 점 아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맞춰서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 네. 그다음에 그 용산에서 국회 출석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 즉 위증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부사관이 눈물을 글썽였다가 뭔 상관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네, 로또 당첨 이런 게 왜 나올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동문서답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그러면 국회에서 위증한 게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알고 계시죠? 줄여서 전장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제 오전 10시 30분경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전장현 사무실을 찾아와서 여성 활동가 2명을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지하철 시위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한 뒤에 여성 활동가 2명을 폭행을 했는데 이 두 활동가는 각각 전치 2주와 전치 4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요. 이 가운데 한 명은 광대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폭행하기 전에 눈을 뭉쳐서 전장현 건물 1층 유리문에 던지는가 하면 억지로 문을 열면서 활동가와 몸싸움을 벌였다고 하는데 가라 이렇게 말하는 활동가를 주먹으로 수차례 세게 때리는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 이런 게 당시 영상에 담겼다고 하는데 지금 전장현 쪽은 이 남성이 지난달 18일 서울 노량진역에서 박경석 전장현 대표를 위협한 그 인물과 동일 인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일각에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혐오성 발언도 함께 섞여 있었었는데 그 혐오성 발언을 넘어서 지금 폭행 사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때문에 왔다라고, 지하철 시위 때문에 왔다고 지금 말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혐오 정서가 폭행으로 가고 있다면 이거는 초장에 확실하게 단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래내긴 깡님, 어떤 핑계라도 폭행은 엄벌해야 합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